버스 당일 여행으로 다낭을 다녀왔습니다. 트립앤미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소형 버스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까지는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가고요. 올라가는 그 중간중간에 그 풍경도 좋았고, 그리고 이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달팽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는 길 자체도 좀 재미가 있어요. 만천하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남한강 수면에서 80에서 90m 위에 25m 높이로 세워진 전망대입니다. 특히 그 세 손가락 형태가 있는데요. 가운데 손가락 그 끝에는 고강도 삼중 유리를 통해 투명하게 아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밑에 흐르는 남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절벽 끝에서 걷는 듯한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스카이워크 중에서 가장 걷는 재미가 있고 또 보는 재미가 있는 스카이워크라고 가이드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천주 터널이고요. 이렇게 터널에 무지개 모양의 빛을 설치해서 터널을 가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이 다낭강 잔도길로 가는 건데요. 저희는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가지만 지프와이어, 알파인 슬라이드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스릴을 즐기시는 분은 그런 시설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낭강이 다 얼어 있지요. 다낭강은 남한강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얼어붙은 겨울강에서 신기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가 말해 주었는데요. 이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랩을 하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얼음 깨지는 소리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풍경보다 이 얼음 깨지는 소리에 더 꽂혀서 계속 가는 동안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얼음 깨지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이렇게 뿅뿅 풍풍 뭐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1월 말이나 2월 초에 겨울 강이나 호수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 해빙이 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겨울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낭강 잔도는 2017년에 오픈했고요. 총 길이는 1.2km입니다. 도보로 약 20분 정도면 걸을 수 있습니다. 이날의 일정이 남한강 만천하 스카이워크, 다낭강 잔도길 다음에 도담 삼봉과 구인사, 다낭 고수동굴을 가는 거였어요. 다낭은 다낭 팔경으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주요 관광 단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저희 그 목적지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낭 시장 앞에는 이렇게 또 다낭강이 있어요. 다낭은 마늘이 유명한데요. 그래서 다낭 시장에서 마늘빵과 그리고 마늘 닭강정을 다른 분들은 사오셨는데 저는 이 얼음 깨지는 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점심을 부자부자 먹고 강가로 왔지만 아쉽게도 이 구경시장 앞에 있는 강에서는 얼음 깨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낭이 마늘로 유명한 것은 이 석회암 때문인데요. 이 석회암 성분이 마늘을 맛있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가게 될 고수동굴도 석회암 동굴이고, 그리고 도담산봉도 석회암 바위가 녹지 않은 부분이 남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도 이 단양이 굉장히 좀 특별한 지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도담산봉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도담산봉에서 보면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리고 전망대에서 조금 더 한 50m 올라가면 이렇게 성문이 있습니다. 단양 8경 중에 하나니까 가능하면 이 성문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좀 가팔라요. 그래서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좀 경사가 급해서 올라오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전망대를 보고자 하는 욕심에 마구 뛰어서 밑에서 이렇게 전망대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한 5분 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도담산봉은 단양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관광 기념품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이 기념품 샵이 없어요. 도담산봉에는 조선 건국의 설계자 정도전 동상이 있고 산봉 스토리관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자신의 후를 산봉으로 지을 정도로 도담산봉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하지만 도담산봉과 정도전 관계가 문헌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문헌을 조사하면 정도전의 후 산봉은 도담산봉이 아니라 삼각산, 즉 오늘날의 북한산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도담산봉에서 10분 정도 차로 이동하면 이 고수동굴이 나타납니다. 동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해식동굴, 용암동굴, 석회암동굴이죠. 석회암동굴은 석회암 지층에서 물의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동굴을 말하는데요. 이 석회암동굴에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 그 아름다운 동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국내에서 개방된 석회암 동굴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곳이 이 고수 동굴입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늘 14도에서 15도 정도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총 길이 1200m 중 개방된 구간은 약 600m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동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출입이 통제됩니다. 동굴 내부에는 폭포나 고드름처럼 생긴 종유석, 물 웅덩이, 땅에서 돌출되어 올라온 석순, 석순과 종유석이 만나 기둥을 이룬 석주 등 귀한 괴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굴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사자바위가 압권입니다.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장관입니다. 동굴 입구와 출구가 조금 다르고요. 나오는 곳에 이렇게 광명동굴과 비슷한 게 있었고요. 돌로 멋지게 장식을 한 가게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인사로 출발을 했는데요. 구인사는 한국 천태종 총 본산이지요. 천태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과 교를 융합한 종파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조 억불숭의 정책으로 거의 사라졌다가 이 구인사를 세운 상월원각 대조사에 의해 중창되었습니다. 구인사는 1945년에 처음에 초가삼관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이렇게 지금은 거의 50동에 가까운 대가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사찰이라고 합니다. 단층 목조 한옥이
주류를 이루는 전통 사찰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지요. 다층의 콘크리트 한옥 정각인데요. 대부분은 이런 건물로 주어져 있지만 여기 보이는 대조사전은 목조 건축물입니다. 안에 내부 촬영을 할 수가 없는데요. 내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구인사는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 대조사전과 역대조사전, 그러니까 천태종의 역대조사들을 모셔놓은 정각이 있어요. 그 정각의 내부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렇게 외양만 보지 마시고 여기 참배 순서에 따라서 각 그 정각들의 내부 모습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구인사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절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이 절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조사전과 천태종 역대조사전은 꼭 실내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석탑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 동안 스카이워크, 잔도, 도담삼봉, 고수동굴, 구인사까지 들러보았는데요. 제가 이 버스로 가는 원데이 트립을 꽤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했던 그 버스 투어 중에서 가장 좋았던 그 원데이 버스 트립이었습니다.